내 돈 내가 찾겠다는데 왜 못 찾게 하는 거야? 분명 내 통장에 있는 돈인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날 제 목소리는 은행 안에서 가장 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꼬박꼬박 통장에 돈을 넣어온 사람으로서 그 말 말고는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화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금융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통장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도장은 내가 찍었고 그 안에 돈은 분명 내 것이니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니지만 당연한 사실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종이 통장을 들고 직접 은행에 가도 확인이 어렵다는 말 한마디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 순간부터 통장은 증명이 아니라 단순한 종이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농협이든 수협이든 우리가 오래도록 사용해온 모든 은행 통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변화이고 2026년 1월부터는 통장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통장이 의미하던 권한과 역할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던 디지털 금융의 진짜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편리해졌다는 말 뒤에 가려진 불편함과 자동화라는 이름으로 사라진 선택권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돌아오는 손해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모바일로 몇 번만 누르면 된다고들 말합니다. 한 번만 확인하면 끝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몇 번과 그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고 그 벽 앞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무력하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손으로 일하고 몸으로 살아온 세대에게 이 변화는 너무 빠르고 너무 설명이 없습니다. 미리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천천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한 것도 없이 뒤처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뀌어버린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내 돈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기록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은행 창구가 사라진 날의 풍경부터 기록이 손에서 사라질 때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돈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 경험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가 사라졌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은행이란 원래 사람이 있고 물어볼 수 있고 기다리면 해결되는 곳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은행은 줄을 서 있어도 사람 대신 화면만 보이는 공간이 되었고 질문을 하려고 둘러보면 안내 문구만 붙어 있는 장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통장 하나 들고 가면 해결되던 일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번호표를 뽑아도 창구가 아니라 기계 앞으로 안내받고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화면을 보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사람을 상대하러 간 곳에서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방향이었고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결과만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효율이고 혁신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준비할 틈 없이 바뀐 환경일 뿐이었습니다. 금융이 편해졌다는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로 송금하고 조회하고 결제까지 다 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분명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같은 서비스가 모두에게 같은 편리함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편리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접근 자체가 어려운 벽이 됩니다. 특히 글씨가 작아지고 단계가 많아지고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한 번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이 화면이 맞는 건지, 다시 돌아갈 수는 있는지 아무도 옆에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창구 직원에게 한번 물어보면 끝났던 일이 이제는 혼자 판단해야 하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책임이 이용자에게 넘어온 셈입니다. 확인도 스스로 해야 하고 실수의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쓰는 것보다 확인하는 일이 더 무거워졌고 통장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뀐 금융 환경에서는 기억보다 기록이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직접 확인했고 메모를 남기며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록은 화면 속 어딘가에 저장될 뿐 손에 남지 않습니다. 기억에 의존하면 실수가 생기고 실수는 곧 손해로 이어집니다. 시스템은 기억을 믿지 않습니다. 증명을 요구하고 절차를 요구합니다. 그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면 돈이 있어도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왜 기록이 손에서 사라질 때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행이 변한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이미 우리 곁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에 남아있던 금융 기록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찍지 않아도 조회가 되고 거래 내역은 화면에서 언제든 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굳이 종이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잠깐 보고 지나가는 기록과 손에 쥐고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종이 통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감각을 주는 도구였습니다. 그 감각이 사라지자 확인은 점점 미뤄지고 관리도 느슨해졌습니다. 화면 속 기록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막상 필요할 때 바로 찾기 어렵습니다. 메뉴를 여러 번 지나야 하고 로그인 과정도 거쳐야 하며 중간에 막히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결국 확인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기록은 기억에 의존하게 되고 기억은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얼마가 있었는지, 언제 빠져나갔는지, 누가 처리했는지 흐릿해지기 시작하면 불안은 커집니다. 돈이 줄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불안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 돈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걱정이 됩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보다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지는 않은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는지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산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증명할 수 없어서 불안한 것입니다. 디지털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증명입니다. 본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거래를 했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하며 그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누군가 대신 확인해 주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막히는 지점이 생깁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거나 인증 절차가 낯설거나 화면 안내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전 같으면 창구에서 몇 마디 설명으로 끝났을 일이 이제는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돈이 있어도 불안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로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계속 불안한 상태에 놓입니다. 확인하지 못하는 돈은 내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불안을 더욱 키우는 새로운 장벽, 바로 생체 인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보안을 위해 도입된 기술이 왜 누군가에게는 넘기 어려운 문이 되는지,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생체 인증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왠지 더 안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보다 확실하고 남이 흉내 낼 수 없으니 오히려 편해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겪어보니 이 기술은 모두에게 같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문을 대고 얼굴을 맞추고 눈을 인식시키는 과정은 설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손이 거칠거나 지문이 닳아있거나
얼굴 인식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몇 번을 반복해도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화면에는 짧은 안내 문구만 뜨고 왜 안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을 손으로 일해온 사람들에게 지문은 이미 많이 달아 있습니다. 농사 짓고 기계 만지고 공사장에서 일하며 살아온 세대에게 손은 삶의 기록이지 인증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이 인식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본인이 아닌 상황이 됩니다. 얼굴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각도를 맞추고 표정을 유지하고 안내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 몇 초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결국 포기하게 되고 그 포기는 곧 금융 이용 자체를 미루는 이유가 됩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이 오히려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은행은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이용자는 불안해집니다. 통과하지 못할까봐, 막힐까봐,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할까봐 마음이 먼저 위축됩니다. 이제는 몸 자체가 신분이 되는 시대입니다. 마모되지 않는 정보, 변하지 않는 특징이 가장 확실한 증명수단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빠른 길이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예 통과할 수 없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가면 해결됐는데 이제는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도움을 받을 곳이 줄어들수록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모든 은행 공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곳들이 있고 특정 고객을 위해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공간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행이 떠난 자리에서 살아남은 공간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금융 창구는 누구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이 모두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모든 지점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고 모든 고객이 같은 조건으로 금융을 이용하도록 바뀐 것도 아닙니다. 눈에 잘 띄지 않을 뿐 특정 사람들을 위해 남겨진 공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공간들은 예전처럼 북적이지도 않고 안내 표지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가 보면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처리 속도가 빠르다기보다는 설명이 차분하고 무엇을 하려는지 먼저 묻습니다. 같은 은행인데도 전혀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공간의 공통점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번호표를 뽑고 서성일 필요도 없고 화면 앞에서 혼자 씨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절차를 하나씩 짚어주고 왜 이 과정이 필요한지도 설명해 줍니다. 금융을 다시 사람의 언어로 풀어주는 장소라고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스마트폰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화면을 넘기지 않아도 되고 작은 글씨를 억지로 읽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로 설명을 듣고 화면은 보조로 사용하는 방식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훨씬 안정감을 줍니다.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금융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간소화되고 음성 안내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면을 잘못 눌러 모든 과정을 망칠까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방식의 금융은 단순한 배려가 아닙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전략입니다. 모든 고객을 동일한 디지털 경로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통로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기본 경로만 이용하게 되고 그 경로는 점점 더 자동화되고 빨라집니다.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불편을 넘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 하나, 계좌 확인 하나, 가족과의 정보 공유 하나가 빠질 때마다 시간과 돈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하루가 쌓이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은행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금융은 선택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환경이 되었고, 그 환경에 맞게 준비한 사람만이 자신의 돈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스스로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금융을 이용하고 있는지, 혹시 하나의 경로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지금의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안전할지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경험으로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같은 불안을 겪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은행 이야기를 길게 해왔지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은행이 대신 기억해주고, 대신 확인해주고, 대신 책임져주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그 역할이 서서히 개인에게 넘어왔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편리한 환경이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 빠르게 문이 닫혀버리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디지털 금융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는 환경이고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적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알고 내 상황에 맞는 통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통장이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만 늦게 알아도 불편은 커지고 손해는 눈에 띄지 않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겁을 주기보다는 미리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금융뿐 아니라 복지, 연금, 의료비, 돌봄 서비스처럼 노후에 꼭 필요한 정보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내용이 가장 막막한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 채널 은빛건강톡은 건강 이야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나이 들어가며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정보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곳, 미리 알면 덜 불안해지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